우리의 중요한 성들 비당금제 금성. 역사 속 비당금제의 금성은 사망에 기졌던 황도였으며 이후 천황님이 파인 금성에서 왕부의 중심성 제왕의 성 국내성으로 그리고 초계 비당금제 금성으로 이동하여 대를 이어 계셨던 것으로 이곳을 역사 속 낙양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요양, 천황님이 계셨던 곳을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비당금제의 금성도 금성과 마찬가지로 역시 역사 공부 전 시간을 통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괘씸한 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입니다. 비당금자의 금성.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 발라, 통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산의 군명을 진내, 경양, 금계, 진래, 금주라고 합니다. 비당금자의 금성을 성도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성도에서 성씨가 탄생하는 것은 성씨 족보의 기본 원칙으로 성씨는 창령 단본입니다. 즉 역사 속 창령이 성도였다는 사실로 창령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경상도 창령의 권치현역을 인용합니다. 사만시대의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령은 신라 진흥왕 10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회군이라 불렀다. 창녕군 성산면 덕곡리에 있는 천왕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도군 두곡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1000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천왕제란 이곳에 지근거리에 있었던 천왕님이 계셨던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상기와 같이 1000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성도인 비당금자의 금성이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는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개성의 성곽. 개성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나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비당금자의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 앞 송악군, 동비올, 계주, 계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 황도는 이곳이 삼황이 계셨던 곳이며 군명 총막군이란 개성과 비당금자의 금성이 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촉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개성의 대흥성.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개성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연려실 기술의 소경독주를 인용합니다. 진랑인 황진이는 개성에 살던 여자 소경의 딸이다. 성품이 쾌활해서 남자와 같았으며 고문고를 잘 타고 노래를 잘하며 일찍이 산수간에 놀기를 좋아하며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당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고을 원님이 잔치를 베풀어 감사를 접대하고 있었다. 고려 개성사람 황진이의 무대가 비당금자의 금성인 촉으로 상기 연려실 기술에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풍악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지나 비당금자의 금성에 이르렀는데 풍악산은 오르봉 중에 한 봉우리인 묘향산, 금강산이며 태백산은 묘향산을 부르는 말이고 지리산은 삼신산 중에 방장산을 부르는 말로 금성천부가 있었던 파 지역에서 오르봉과 지리산을 지나 촉에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낙양의 황룡성, 안시성과 안시성의 남문 대흥문. 대월사기전서. 대월사기전서란 제후국 월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월나라의 역사가 현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대월사기전서. 하노이의 당시 명칭은 다이라성이었는데 태조가 수도 천도를 하기 위해 다이라성 아래에 정박했을 때 그 배에서 황룡이 나타났다고 하여 황룡성이라 계칭되었다고 합니다.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을 설명하면서 한사군의 고조선 멸망과 한사군의 남월 멸망은 동일한 역사로 전하의 중심에 있었던 월나라의 역사를 현재 베트남에 삽입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대월사기전서의 하노이의 명칭은 대라성인데 이를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황룡성은 안시성이라고 했습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그러면 월나라가 역사 속 이곳 안시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 안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황룡성의 축조 과정이 대월사기전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고명전 주위로는 내면의 회랑을 둘렀다고 한다. 권원전 뒤쪽으로는 황제의 침전인 용환전과 용소전을 세웠고 그 두 정각 왼쪽에 일왕전, 오른쪽에 월명전을 세웠다. 또 그 뒤쪽에는 궁녀가 거주하는 취화전과 용소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창고를 짓고 성의 해자를 둘렀다고 한다. 성에는 4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동문을 상부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 안에 흥천어사를 짓고 밖에는 숭엄사를 지었다. 그리고 5개의 봉송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십상시의 난의 무대가 낙양입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 전투에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취화루가 베트남 역사라고 하는 대월 사기 전투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궁녀가 거주했다는 취화전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신남에서 화와 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144회를 참조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황룡성인 안지성이 그러면 낙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룡성인 안지성의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수나라의 수도 대흥이 황룡성인 안지성의 남문이라고 합니다. 동문을 상부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대흥이란 개성에 있었던 성으로 수나라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이 낙양 안지성의 남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화성의 북문이 장안문이고 안지성의 남문이 수나라의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대라성, 낙양성을 또한 대라성이라고 합니다. 나주에 있었던 성이 나성으로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 금산은 모두 초계 지명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황룡성, 낙양성을 또한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신남에서 황룡성을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안주는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편전, 대월 사기년서의 내용 중 낙양성에 지편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황제가 정무를 보는 권원전을 지었고 그 왼쪽에는 지편전, 오른쪽에 강모전을 세웠다. 지편전은 고려 정기의 문신주 재질과 학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희중하게 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관서이다. 관원으로는 대학사와 학사를 두었으며 문종 때 관제를 정하여 재관전의 대학사는 종이품, 학사는 정사품으로 하였으나 관원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고려시대 연영전을 지편전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편전은 개성에 있었던 것으로 개성은 경도인 서울이면서 초기라고 했습니다. 대월 사기 전설을 통해 역사 조작의 범위가 차이나를 넘어 베트남,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의 간다라. 자,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간다라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금강, 유강 또는 탁금강이라고도 부른다. 민강의 지류로서 역사 속 하청성 송도 남쪽에 위치한다. 파샤를 끼고 흐르는 신도강 상류를 부르는 이름. 그래서 파촉의 파시아우르를 비단금제 금도라고 불렀습니다. 동방견문록의 끼안수라고 부르는 강이다. 헨리 율본에서는 끼안수라고 했다. 이것을 강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역사 조작으로 현 파키스탄에서 인도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 이름으로 조금 변주해서 갖다 붙였습니다. 겐지스 강으로. 그리고 여기 힌두의 강이라고 힌도스, 인도스라고 이름 붙여놓았습니다. 이 칸수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촉에서 한양으로 흘러가는 한수 한강입니다. 강수 또는 금수 또는 금강으로도 불렀습니다. 옥루는 산 이름으로 송도 서북쪽 도강현 경내에 있다. 송도인 촉의 이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의 소리가 참으로 많이 납니다. 옥루는 우루 혹은 유루로도 발음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도 옥루, 파촉 옥루를 발음하면 금도우루, 파시우루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닌가요? 바로 건다라, 간다라, 파시아우르가 아닌가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간다라, 파시아우르의 한자음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파촉 옥루는 파사 옥루이기도 합니다. 파사의 사는 시로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파시우르가 됩니다. 파시우루, 파시우루, 파시아우루. 금도 옥루는 간다라이지만 동반견문록조의 주를 인용합니다. 금도는 건드로로 발음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금도우루의 발음일 터입니다. 나머지는 금도의 발음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혼란을 뚫고 비단금제의 금도촉을 안심하고 건타라, 파랄사, 파세신도, 금도라고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파시아우르의 금도촉이 200이 읊고 있는 촉도신도, 금도 옥루가 맞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습니다. 이 한 포인트가 고정되고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줄줄이 따라서 찾아질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발해의 여러 표기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발해를 포로사, 푸르사, 파랄사, 파세, 바샤, 파샤, 발해, 파사, 페샤라고 하는데 발해는 과연 어떤 말에서 연유했을까요? 보살에서 연유한 말입니다. 보살은 박달의 사리를 의미하는 말로서 박살이 보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포로, 푸르, 파랄, 발, 파, 바로 발음하고 알아듣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발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말 발해는 보살, 실제적으로는 보살부 혹은 보살부가 자리 잡은 뻘, 포로사, 포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파세의 파사는 파촉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안천을 이었던 안지성, 환도성이라고도 한다. 낙양의 황룡성인 안지성을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 도솔, 임안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이 환주로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환주에 있었던 성이 안지성입니다. 환과 환은 동일한 지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당 현중의 몽진간 촉의 정체를 알겠습니까? 촉인 그곳에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 수나라의 후손 양만춘의 혼이 담긴 안시성이었습니다. 그곳 안시성이 바로 천왕님이 계셨던 비당금자의 금성이었던 것입니다.